오늘도 좀 고민 많이 하시고 가져오신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드릴 두 분 시청자 여러분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NBN골드 김태현 매니저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그래도 함께 호흡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상품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글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 한 분을 선정하고 있고, 다음에 생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인증샷 촬영해서 샵 2034로 보내주시면 그분의 한 분을 또 선정을 해서 모두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끄트머리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5종목 어떤 종목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간단하게 언급만 드렸고요.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권재현 아나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이 오늘 24%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콩고 만원호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현지 자원개발 회사와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진 이후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이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광산 지분 6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발포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양,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현재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CS 베어링부터 삼강 M&T, 또 CS 윈드까지 풍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CS 윈드는 오늘 3분기 실적 급증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8%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수소 관련주들도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수소 관련주 에스퓨얼셀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7일 한국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우디와의 수소 사업 협력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네옴시티에 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수소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영풍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 소식에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영풍은 경북 석포재련소 제3공장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파일럿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연간 2,000톤, 전기차 8,000대 분량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애플페이가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VAN 사업자나 결제 서비스, 또 NFC 칩 등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호재가 어느 정도나 이어질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과연 단순 테마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일관성을 가져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 나오신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영풍, 김태현 매니저께서는 CS 윈드를 선택해 주셨군요. 좋습니다. 한 번씩 들어볼까요?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풍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풍이 일단 재련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신사업 창원에서 지금 폐배터리 사업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파일럿 공장을 이제 가동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경북 봉화군에 있는 기존의 공장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파일럿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2만 톤 규모의 이제 폐배터리 그 재활용 상용화 공장을 이제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향후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영풍에서 이번에 이제 폐배터리 소재를 이제 추출하는 방식이 건식 용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습식
이제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건식 방식을 이용을 하면서 기존의 습식보다 좀 더 그 추출되는 추출 농도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뭐 이 기술이 파일럿에서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풍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식. 그런데 이게 지금 시험 가동이란 말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험 가동이다 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이게 좀 상용화되고 정상적 단계까지 가기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걸 상용화해서 이제 매출까지 이어질 네. 때까지는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일럿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파일럿 투자를 한 거지 검증이 안 됐으면 아예 투자를 못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지금 뭐 파일럿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 작업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드리님께서 오늘 영풍 정말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이니만큼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태우 매니저는 오늘 CS 윈드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풍력 관련주를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말 그대로 풍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력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 또 CS 윈드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또 윈드자가 들어가잖아요. 뭐 대표적인 풍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풍력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돼 가지고 개편을 하는데 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비율들을 늘리겠다. 약간 이런 국내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풍력 쪽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CS 윈드뿐만 아니라 뭐 삼강 M&T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또 제가 관심주로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IRA 쪽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지금 이 중간 선거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과 하원을 잡는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했던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미국 쪽 이슈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거 상반기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 국가 내에서의 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풍력 쪽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러시아 전쟁,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독일의 풍력 확대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30년도까지 연평균 한 30%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2023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급증 가능성도 동사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좀 돌리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눌렸을 때 조금 관심을 지켜본다면은 다시 한번 뭐 미국발뿐만 아니라 뭐 유럽발 이 풍력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종목들 중에서 탑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S 윈드까지 해서 두 분 탑픽 종목 끝났고 자 이제 세 종목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먼저 금양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시간에 종종 계속 언급을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때 콩고 만원호광산 예. 계약을 뭐 체결한다 할 그쵸. 때부터 저희가 시간에서 그렇죠. 다뤘었어요. 아예 리튬 광산을 네. 개발한다. 리튬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좀 솟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확인부터 해보죠. 자, 아마 제가 그 직전에, 우리 방송 직전에 두 분 다 예스 놓으셨는데, 방송 직전에 임순재 대표님께서 예스로 네, 의견을 네, 바꾸신 바꿨죠. 걸로 네, 직전에 맞습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CG 네. 변경이 안 됐는데, 방송 직전에 말씀 주셨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아마 대표님께서는 나는 예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 네, 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지금 CG 변경을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이게 워낙 급등을 해버려서 말이죠. 네, 한 달 예. 전만 해도 이 시총이 한 800억 원저리였는데 네, 예, 그렇죠. 뭐 지금 지금 2,300억 이상으로 네. 올라와 그렇죠. 버렸어요. 뭐 3배 넘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예, 예. 될 것 같고요. 네. 뭐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공시가 이제 그 장 끝난 다음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콩고 광산 관련돼서 뭐 네.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약 금액은 267억. 뭐 처음에 예상했었던 뭐 250억에서 300억 사이의 금액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3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만약 이렇게 금양에서 이렇게 이제 광산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분쇄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을 해서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원통형 2차 전지를 지금 뭐 생산을 하기 위한 그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그 사업 구조가 기존에 발포 관련된 사업 구조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구조로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뭐 지난 3일 날 톤당 57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억 1천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리튬에 대한 계열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통형 2차 배터리의 전지에 대한 이제 생산 기대감입니다. 지금 뭐 올해 말까지 한 200만 셀 규모의 일단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이긴 하지만 파일럿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선 지금 2개 회사, 이제 금양이 3번째로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봄님께서 저런 주식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전형적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기본 충실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메이저님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저 전형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노예요, 노. 예, 저는 제가 뭐 리스크 테이커는 네. 아니거든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보유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리튬 쪽 가격, 이제 리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많은 이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마다의 투자자들의 이제 성향적인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좀 액티브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지금 주가가 과거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한다면 내가 나만의 매매나 이런 방법들, 기준이 있다면 사실 뭐 주가는 저는 뭐 PBR, PER 이런 거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투자 성향과 제 투자 성향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매수를 못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뻔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리튬 쪽 관련해가지고도 워낙 또 다른 쪽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좀 손익비 높은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씀드리고 본업을 싶어요. 봤을 때 지금 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급기 올랐기 때문에 경계하자 쪽이신데 그쵸.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예.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예. 이 금양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진입을 해서 노려볼 만한 한 기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재진입을 해도요. 우선은 만약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예. 올라가더라도 이제 매물대가 좀 저항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우선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노 의견을 강력하게 네. 이렇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SPL셀에 관련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걸려서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말이죠. 아, 역시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네, 김태우 매니저님은 앞서서 시간의 그 특징주에서 그랬죠. SPL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순재 대표님께 좋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사우디 관련돼서 뭐 지금 뭐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데 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건설 쪽, 뭐 플랜트 쪽 이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수소 관련 쪽으로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올 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수소 관련된 그 사우디와 이제 협력 체계를 이제 갖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를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암모니아 관련
관련돼서 지난 8월에 이제 글로벌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다라고 보면 양국이 생산하고 이걸 소비하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뭐 시행령이 이제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시행령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연료 발전 공급 의무, 그러니까 HPS에 대해서 아마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수소 연료전지 발전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런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 의견이었고 이제 한 종목도 있죠.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리셨군요. 네. 자, 그럼 매니저님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잠시 후에 차트 공부도 좀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예. 심플하게 우리 한국정보통신 차트를 보니까 네. 8월 말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보니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런 좀 뭐 비슷한 어떤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이 한 두 번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 애플페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좀 급등하는 네.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스. 애플페이 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얘가 이제 제일 변동성이 네. 좀 제일 큰 종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제가 이것도 사실 지난주에 좀 그 다른 그 낮방송에서 네. 또 편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슈에 좀 선행하는 매매 습관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진입 시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달 관련해서 이제 애플페이 쪽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저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 NFC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 좀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뭐 현대카드나 여기서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그게 또 리베이트 쪽으로도 또 이렇게 약간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적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 여전히 지금 뭐 이런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나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애플페이 쪽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이번 달은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 테마는 계속해서 좀 이번 달에는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네. 의견이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노 의견을 주셨어요. 반면에.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도는 뭐 좋게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일단 뭐 애플페이 관련돼서 뭐 시장의 기대감은 크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는 NFC 그 단말기를 지금 뭐 설치한 돼 있는 데가 뭐 5% 미만일 만큼 아직도 많이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FC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뭐 대형 마트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몇 군데밖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시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용량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밴 기업들 관련돼서 애플페이로 과연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많고요. 특히 NFC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라는 부분도 여전히 뭐 시장의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페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는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맥을 잘 짚고 가는 것도 좀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곧 이제 CPI 발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어. 많고 뭐 7을 찍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까지는 물가가 네. 올라오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그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너무 급락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빠르게 또- 하락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도 뭔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네. 야, 이거 전체적으로 연결고리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먼저 의견 여쭙죠. 환율과 CPI를 앞두는 상황, 원자재, 뭐 채권 금리 골고루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오시던가요, 결론이? 저는 네. 뭐 달러화의 약세가 뭐 이렇게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자,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접근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시장
시장에서는 뭐 7.9%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7.9%라는 부분들이 과연 절대적인 수치에서 놓고 본다면은 과연 그게 낮은 수준일까요?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튼 간에 지금 이 CPI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은 원 달러 인덱스든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반영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그런 이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왔었을 때도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이슈들이 발표됐을 때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했었을 때 이전에 이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 분명히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표준 편차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원자재 가격들을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이 구리 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금 가격도 최근에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럼 달러로 결제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네. 때문에 달러화가 만약에 약세가 나와준다 그러면 또 그쪽 시장에서 또 이 원자재 가격들이 또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 이 무역수지 적자에 지속적으로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반도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침체나 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수입량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익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외환 보유고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그때부터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아직은 높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우선 달러화의 약세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지속은 될 것 같다. 대신 이제 CPI가 만약에 네.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고용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또 너무 좋게 나오거나 한다면은 네. 뭐 달러 인덱스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막 이쪽으로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영역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강달러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김태경님께서 네. 아마 코스피가 쉬면 중소형 테마가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코스피 지수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2,340선을 좀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 지수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예. 코스피만 사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지금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답답해 보인단 네. 말이죠. 언제쯤 올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버무렸을 때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실까? 네, 일단 뭐 내일 이제 나오는 이제 CPI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낮지 않을 거다. 뭐 8%는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유가가 그렇게 뭐 약한 흐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하는 그런 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CP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일단 뭐 차이나 런이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그 중에 이머징 마켓 지역, 특히 이제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에 대한 이제 원화가 뭐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나쁘게, 그러니까 뭐 그 물가 수준이 높다든가 아니면 고용 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다시 달러 강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화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보였다라고 해서 크게 뭐 의미치 않는 거다라기보다는 뭐 일단 다시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달러화는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옴시티 관련주 정말 또 많이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네. 나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훈 예. 매니저님께 한번 시간이 여쭤볼게요. 허락해서 네.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짧게 여쭤봅니다. 저는 네옴시티는 조금 눌렸을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워낙 그 빈살만
그 왕세자가 뭐 방한한다. 그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자, 물론 뭐 앞으로 뭐 발주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발주가 나오는 쪽은 가는 거고요. 네.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거나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17일 날 그분이 오실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워낙 이전에도 이랬다 온다고 저랬다 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 이번에 17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네. 아직도 저는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에 기대감에 사서 팩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선 기대감 측면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80에서 90 네. 정도까지는 반영됐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다시 짧게 네. 지금 네온시티 관련해서 한 분께서 지금 완성 이 데니리님인데 네. 네온시티 이슈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수소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대표님 의견 어떠신지 몇 줄로 좀 요약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수소 여전히 관심 예. 갖고 가지셔야 되는 그런 네. 사업은 아닌가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뭐 저감에 뭐 조정을 받을 때 저감에서 하는 관점이면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휴, 서두로 좀 급작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